안녕하세요. 경기중부하나센터 정착도우미 담당 이소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사회통합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첫 번째 사회통합교육을 들으시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교육에는 남북주민 간의 문화와 생활 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편견과 위축감에서 오는 갈등, 법, 제도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순서로 갈등 유형을 살펴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남북주민 사회통합을 저해야 하는 갈등 유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남한 주민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외래어의 어려움을 느끼는 북한 이탈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3가지 유형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은 2시간째 북한 이탈 주민이 오기를 기다리는 남한 주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이야기로 북한 이탈 주민이 왜 그랬을지, 이럴 때 남한 주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상황 2는 몸이 아파서 회사에 무단결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이야기로 북한 이탈 주민이 왜 그랬을지, 이럴 때 남한 주민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상황 3은 나라에서 정해주는 직업을 선택해 왔기에 평소 꿈이나 적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북한 이탈 주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황 4는 북한에서의 경력을 활용하지 못해 좌절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상황 5는 똑같이 일하는데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항의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이야기로 북한 이탈 주민의 불만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앞선 예시를 바탕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더욱 이해해 볼까요? 먼저 개인 간의 신용에 대한 원인과 방법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주민처럼 약속 시간을 정해 만나기보다 언제 와도 상관없는 장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 약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한 시간 개념이 필요 없거나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던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한 주민도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듯 북한 이탈 주민들도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되 시간 개념과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려주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 근태에 대한 원인과 방법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몸이 아프면 못 나갈 수도 있지. 그렇다고 일일이 변명하는 것도 따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은 의식주를 국가가 배급한다는 사고가 남아있고 직장까지도 국가가 배정해줍니다. 하지만 월급이 생계에 못 미치므로 직장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죠. 더불어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의 노동 강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게 근태 관리가 직장 생활의 신용과 신뢰에서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시고 책임감 있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원인과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좀 뛸 수도 있지. 길거리에 쓰레기 좀 버리면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한은 남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남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생각 등 공동생활의 예절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중시하는 에티켓, 공중도덕, 체면, 예의와 북한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들은 매우 다릅니다.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생활 다방면에 걸쳐 습득해야 하는 것들이므로 남한 주민들의 배려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한 사회의 공동생활 예절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우리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한 주민들이랑 직장 생활하는 거 싫어. 내 사업할래.
월급 받아서 언제 돈을 모아 사업을 해야 해. 북한 이탈 주민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는 메뚜기장 같은 장마당에서 별도의 세금이나 등록증 없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남한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적은 월급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에서 남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렵다 보니 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창업 자본과 경험, 실패했을 때의 상황 등을 제시하여 주며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세요. 다음으로 자주 직장을 옮겨 다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원인과 방법입니다. 일은 힘이 드는데 버리는 시원찮아서 직장을 그만둬요. 덜 힘들고 돈 많이 버는 곳을 찾다가 다단계에 가입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에 빨리 정착해서 성공한 다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사이는 달라서 북한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 강도가 북한보다 세고 낮은 보수 등의 어려움을 겪다 사기 등에 휘말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을 찾아왔는데 고용 조건이 안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매우 힘들 것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입장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추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응원해 주세요.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약속을 안 지키면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약속을 잘 지킬 것을 알려두세요. 둘째, 공동체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팁을 알려주세요. 셋째, 북한 이탈 주민과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북한에서의 전문 경력을 살리지 못해 좌절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주변에 있다면 절망하지 않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넷째,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이 많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편견과 위축감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상황 1은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케찹이라는 말을 몰라서 북한 이탈 주민임이 들통날까봐 마요네즈를 건넨 북한 이탈 주민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상황 2는 북한 이탈 주민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황 3은 이런 것도 먹어봤어? 남한 주민이 다 됐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황 4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도대체 왜 그래? 라는 비난을 들을 때 북한 이탈 주민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앞선 예시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을 더욱 이해해 볼까요? 말투가 이상하다고 취업을 안 시켜줘요. 간첩 쳐다보듯 수상하게 봐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한 주민들이 사투리를 고치기가 어렵듯 북한 이탈 주민 역시 북한 말투를 단기간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향말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취업이 안 됐을 때 말투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에 실패했다고 믿는 북한 이탈 주민이 많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말투를 수상하게 여기는 남한 주민이 많은데 그런 반응을 보이면 북한 이탈 주민은 위축됩니다.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모른다면 한심하게 생각할 거야. 모른다고 하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것이 들통날 거야.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에서의 해고나 인간관계의 단절이 두려워서 북한 이탈 주민임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북한 이탈 주민임을 밝혔지만 모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실수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남한 주민에게 당연한 상식이라도 북한 이탈 주민에겐 큰 숙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 이탈 주민은 스스로 소수자라고 생각해 위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수자의 입장을 인지하는 감수성이 남북 주민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임을 숨기는 원인과 방법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취직을 안 시켜주니 속일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며 북한 이탈 주민임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활동이나 학교생활 중 차별을 받을까봐 북한 이탈 주민임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 혐오, 무시 등이 두려워 출신지를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속이면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한 주민들도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게 되면 편견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또한 버스를 타며 단말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자 북한 이탈 주민이라서 나에게만 이렇다고 생각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위축감을 느꼈을 경우 자격지심이 생겨서 모든 것을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위축되면 비합리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앞선 내용을 복습해 보자면 북한 이탈 주민임을 숨기는 경우 의심부터 하기보다 숨길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 위축감이 들지 않게 자세히 알려주는 친절함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법,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상황 1은 사기를 당했는데 정작 증거가 없어서 사기꾼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에 망연자실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입니다. 상황 2는 핸드폰 연체를 별거 아닌 일로 생각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더욱 이해해 볼까요? 가장 높은 사람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원인과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 사회 질서, 체계와 관계없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법도 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있다면 나만의 제도와 체계를 설명해 주세요. 북한 이탈 주민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어떤 문제인지 같이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절차, 체계를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지켜야 할 법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국가라지만 내가 번 돈을 그냥 뚝 떼가도 돼요? 내 자신 내가 학교 안 보낸다는데 왜 뭐라고 해요? 잘못한 사람 내 손으로 좀 패줬는데 그게 뭐 어때서? 북한 이탈 주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과 의무가 있음을 꼭 알려주세요. 법과 의무를 모른 채 잘못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과 남한의 법, 제도, 공적 가치 등은 크게 다릅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빈곤의 시기를 거치면서 일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개인의 힘으로 생존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한 주민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의 법과 의무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조언해 주세요.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인정에 약합니다. 특히 함께 동고동락했거나 탈북, 남한 정착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북한 이탈 주민 동료들에게 돈 또는 명예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기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함께하는 북한 이탈 주민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사기에 휘말리지 않게 조언해 주세요. 앞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기,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기, 다단계에 들어가지 않기 등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세요. 또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남한의 법과 제도를 알려주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총 4가지의 갈등 유형을 살펴보며 남북 주민의 다름과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나요? 저도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며 언어가 같은 한 민족이지만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 되어보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생각이 달라진 부분, 작은 생각과 행동 하나라도 좋으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함께 작은 통일을 이뤄가 보길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정착도우미 사회통합 온라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정착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셔 늘 힘이 됩니다. 교육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짧게나마 교육 소감을 남겨주세요. 또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